경복궁 근정전, 조선 왕조의 정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웅장한 건물과 화려한 단청에 감탄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갑니다.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세요. 그곳에는 조선 500년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화려한 색채로 그려진 천장화. 단순한 장식일까요? 아닙니다. 그곳에는 우주의 질서와 왕권의 정당성과 조선이 꿈꾸던 이상세계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경복궁 천장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 천장화의 발견. 경복궁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앞만 봅니다. 웅장한 건물의 외관, 화려한 단청, 넓은 마당. 하지만 진짜 보물은 위에 있습니다. 근정전 내부로 들어가 고개를 들어보세요. 천장 가득 펼쳐진 황금빛 세계. 두 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향해 날아오르는 모습. 화려한 봉황이 날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연꽃이 만개하고 구름이 흐르고 학이 날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천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물의 천장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는 단순한 지붕이 아닙니다. 하늘입니다. 조선이 만들어낸 인공의 하늘입니다. 2부 쌍용도 천장의 주인. 근정전 천장의 중심. 어좌 바로 위. 두 마리의 용이 서로 마주보며 여의주를 향해 날아오릅니다. 이것을 쌍용도라고 부릅니다. 두 용의 자세를 자세히 보세요. 한 마리는 상승하고 한 마리는 하강합니다. 완벽한 대칭을 이룹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우주의 순환을 상징합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하늘로. 끊임없이 순환하는 기운의 흐름입니다. 여의주는 무엇일까요? 여의주는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보주입니다. 용이 여의주를 얻으면 승천할 수 있습니다. 두 용이 여의주를 향해 날아간다는 것은 왕이 백성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왕권이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3부 황금빛의 비밀. 경복궁 천장화는 대부분 황금빛입니다. 왜 황금색일까요? 황금은 단순히 비싼 색이 아닙니다. 동양 철학에서 황금색은 중앙을 상징합니다. 오행사상에서 토의 색입니다. 토는 중심, 균형, 안정을 의미합니다. 또한 황금색은 빛을 상징합니다. 태양의 색입니다. 왕은 백성을 비추는 태양과 같은 존재여야 합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을 주고 따뜻하게 감싸야 합니다. 천장을 황금색으로 칠한 것은 왕이 앉는 이곳이 우주의 중심이며 빛의 근원지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근정전 내부에 들어가면 천장에서 반사된 황금빛이 은은하게 공간을 채웁니다. 마치 신성한 빛이 왕을 감싸는 것처럼. 4부 천장의 구조. 경복궁 천장은 단순한 평면이 아닙니다.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구조입니다. 가장 안쪽에는 우물천장이 있습니다. 우물처럼 사각형이 겹겹이 들어간 구조입니다. 이것을 정자각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물천장의 각 단마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는 쌍용도가 있습니다. 그 바깥으로는 구름 무늬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더 바깥으로는 연꽃과 연잎이 펼쳐집니다. 가장 바깥쪽에는 봉황과 학이 날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동심원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심에서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왕의 덕이 중심에서 사방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5부 천장화의 상징들 마이너스 용과 봉황. 쌍용도 외에도 천장 곳곳에 용과 봉황이 그려져 있습니다. 용은 왕권과 하늘을 상징합니다. 황제의 동물입니다. 비를 내리게 하고 풍년을 가져오고 재앙을 막습니다. 천장의 용들은 대부분 구름 속을 헤엄칩니다. 하늘의 용이기 때문입니다. 땅의 용이 아닙니다. 봉황은 태평성대를 상징합니다. 세상이 완벽하게 평화로울 때만 나타나는 신성한 새입니다. 천장의 봉황은 날개를 활짝 펼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조선이 이미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는 선언입니다. 또는 태평성대를 이루고자 하는 염원입니다. 용과 봉황이 함께 있는 것은 왕과 왕비가 조화롭게 나라를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음양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6부 천장화의 상징들 마이너스 연꽃. 천장 곳곳에는 연꽃이 그려져 있습니다. 활짝 핀 연꽃도 있고 반쯤 핀 연꽃도 있습니다. 연잎도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연꽃은 불교의 상징입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꽃. 청정과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불교를 완전히 배척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왕실에서는 불교 문화를 일부 수용했습니다. 천장에 연꽃을 그린 것은 왕이 세속의 욕망에 물들지 않고 청정한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연꽃은 다산과 번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연꽃에서 수많은 씨앗이 맺히기 때문입니다. 왕실의 번영과 나라의 번영을 기원하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7부 천장화의 상징들 구름과 학. 구름은 천장화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용과 봉황이 논이는 곳,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매개체입니다. 도교에서 구름은 신선들이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속세를 벗어난 이상향을 상징합니다. 천장에 구름을 그린 것은 이곳이 속세가 아닌 신성한 공간임을 나타냅니다. 하늘에 가장 가까운 곳, 신들이 머무는 곳, 학도 자주 등장합니다. 학은 장수와 품격을 상징합니다. 천년을 산다는 전설의 새입니다. 또한 선비의 절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희고 깨끗하며 고고한 자태. 천장의 학들은 구름 사이를 자유롭게 날아갑니다. 왕조가 천년만년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8부 색채의 언어. 경복궁 천장화는 화려한 색채로 유명합니다. 단청이라는 기법으로 칠해졌습니다. 각 색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목의 기운입니다. 생명의 시작, 성장을 의미합니다. 적색은 남쪽과 여름을 상징합니다. 화의 기운입니다. 열정, 번영, 왕권을 의미합니다. 황색은 중앙과 중심을 상징합니다. 토의 기운입니다. 균형, 안정, 권위를 의미합니다. 백색은 서쪽과 가을을 상징합니다. 금의 기운입니다. 순수, 청렴, 정의를 의미합니다. 흑색은 북쪽과 겨울을 상징합니다. 수의 기운입니다. 지혜, 깊이, 신비를 의미합니다. 이 5가지 색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오행이 천장 위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룹니다. 9부 장인의 기술. 천장화를 그리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높은 천장에 올라가 그림을 그려야 했습니다. 비계를 설치하고 그 위에 누워서 작업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를 그린 것처럼 조선의 화원들도 똑같이 고생했습니다. 목이 아프고 팔이 저리고 눈이 침침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밑그림을 그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종이에 먼저 그린 후 천장에 옮겨 그립니다. 선을 긋고 색을 칠합니다. 색을 칠할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밝은 색부터 칠하고 어두운 색으로 윤곽을 잡습니다. 금박을 입히는 것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얇은 금박을 하나하나 붙여나갑니다.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안 됩니다. 완벽해야 합니다. 왕이 올려다볼 천장이기 때문입니다. 한 칸의 천장화를 완성하는 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근정전 전체 천장을 완성하는 데는 몇 년이 걸렸습니다. 10부 다른 전각의 천장화. 경복궁에는 근정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태전, 강령전, 사정전, 경회로 각 건물마다 천장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태전은 왕비의 침전입니다. 천장에는 봉황이 더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연꽃과 모란도 자주 등장합니다. 여성적이고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강령전은 왕의 침전입니다. 용이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정전보다는 수수합니다.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경회루는 연회 장소입니다. 천장에는 학과 구름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유롭고 즐거운 분위기입니다. 각 건물의 용도에 맞게 천장화도 다르게 그려진 것입니다. 11부 역사의 상처. 경복궁의 천장화는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왜군이 경복궁을 불태웠습니다. 아름다운 천장화들이 모두 재가 되었습니다. 270년 동안 경복궁은 폐허로 남았습니다. 비바람에 노출되어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1867년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했습니다. 새로운 천장화가 그려졌습니다. 최고의 화원들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10년 일제강점기. 일본은 경복궁을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건물이 헐렸습니다. 천장화가 그려진 건물들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물들도 방치되어 천장화가 훼손되었습니다. 광복 후에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전쟁으로 또다시 피해를 입었습니다. 12부 복원의 기적. 1990년대부터 본격적인 복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남아있는 천장화를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어떤 색을 사용했는지, 어떤 기법으로 그렸는지 연구했습니다. 옛 사진과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조선시대 회화 기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복원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똑같이 그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와 똑같은 안료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광물을 갈아 청색을 만들고 꼭두선이로 적색을 만들고 금을 두들겨 금박을 만들었습니다. 조선시대와 똑같은 붓도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방법으로 그렸습니다. 현대의 장인들이 조선의 장인들에게서 배웠습니다. 수십 년의 노력 끝에 경복궁의 천장화는 다시 빛을 되찾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천장화 중 일부는 조선시대 원본이고 일부는 완벽하게 복원된 것입니다.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합니다. 13부 세계의 천장화. 세계 곳곳에 유명한 천장화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 화려한 바로크 천장화, 이집트 룩소르 신전의 천장, 별자리가 그려진 고대 천장화. 경복궁의 천장화는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예술성, 기술력, 상징성 모두 뛰어납니다. 하지만 경복궁 천장화만의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서양의 천장화는 대부분 종교적입니다. 신과 천사, 성서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경복궁의 천장화는 철학적입니다. 우주의 질서, 음양오행, 통치의 이상을 그렸습니다. 종교를 초월한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14부 현대적 의미. 오늘날 경복궁 천장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첫째, 조화의 중요성입니다. 천장화의 모든 요소는 조화를 이룹니다. 용과 봉황, 오행의 색깔, 중심과 주변. 어느 하나도 튀지 않고 어느 하나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현대사회도 조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완벽을 향한 노력입니다. 장인들은 천장화를 그리기 위해 수년을 바쳤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세밀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그렸습니다. 빠르고 대충 만드는 시대에 천천히 완벽하게 만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셋째, 문화유산의 가치입니다. 경복궁 천장화는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의 우주관, 철학, 예술이 담긴 보물입니다. 이것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다음에 경복궁을 방문하실 때 꼭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황금빛 용이 날아오르고 봉황이 날개를 펼치고 연꽃이 만개하고 구름이 흐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조선이 꿈꾸던 이상세계입니다. 우주의 질서가 완벽하게 구현된 곳, 왕과 백성이 조화롭게 사는 곳,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곳, 경복궁의 천장화. 그것은 600년 전 장인들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고개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들의 꿈을 만나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